네, 현재 시각 8시 28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앱과 유튜버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SBS 비즈앱 다운로드 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더 많은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관세에 따라 시장이 많은 영향을 받는 건 여전한 것 같습니다. 어제부터 나온 소식, 이제 영국과 미국과 영국 첫 무역 협상 소식이 나오면서 시장 상승을 좀 이끄는 모습이었는데 그래도 아쉬운 거는 장중에 상승폭이 조금 반납됐다라는 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정민 앵커도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셨구나. 네. 네, 뉴스의 그 뭐랄까 헤드라인이나 내용에 비해서 조금 상승폭이 아쉽죠. 그렇죠. 그리고 예. 장중 흐름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뭔가 아직은 좀 불확실하다라는 쪽에 베팅을 하는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예. 한번 나스닥은 한 2% 네. 넘게 올랐다가 1% 네. 되니까 절반 토해냈고 그렇죠. 상승폭에. S&P 500도 1.57에서 0.57이면 네. 장중에 또 한 1% 까먹었고 그러게요. 상승폭을. 예. 그런 상황인데다가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나 다시 리딩방 열었다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지금 주식 사라고. 예, 이제 날아갈 거라고. 무슨 회원 가입이 필요 없고 그냥 내가 리딩방 하겠다고. 리딩방. 지난번 봐라. 내가 90일 상호관세 유예하기 전에 예. 지금 주식 사기 좋을 때다 했더니만 네. 날아가지 않았느냐 네. 이건데 조금은 약하죠. 지금 확실히 이제 연준 이런 거보다도 어제 영란은행도 25bp 금리를 내렸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 말도 일리는 있네. 남들 다 내리는데 왜 연준들 파월한테. 예. 야이 벽창호야 뭐 이런 소리까지 벽에 대고 얘기하는 벽에 대고 느낌. 얘기하는 느낌이다. 별 소리를 다 했는데. 네. 그래요. 지금 업종별 섹터별도 이렇게 참 짚어볼 때긴 합니다만 조금은 더 이렇게 거시 변수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좀 이렇게 앞으로 뉴스를 갖다가 추적해 나가야 될지 그거 한번 정리하는 날로 잡았으면 만약에 좋겠어요. 트럼프가 파월을 그렇게 압박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역으로 금리 인하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냅뒀으면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네, 근데 이게 하라고 하면 사람 심리가 하려다가도 안 하게 되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애들 늘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네. 게임 한 시간 하고 이제 공부해야지 하고 해야지 하는데 끌라고 하는데 엄마가 갖고 너희 네. 어때 뭐하니 하면 그냥 에이 하면서 그냥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그리고 수도 또 거기에 금리 인하면 약간 모양 빠지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라고 네. 했어. 네. 그러니까 예 맞아요. 우리 아내도 그걸 알아야 되는데 내가 오늘은 그걸 해야 되는데 화장실 청소를 하면 해야 되는데 싶은 생각으로 샤워실에 들어가는데 그거다 대놓고 나만 매일 힘들고 어쩌고 이러면 이제 하고 싶던 갑자기 청소도 하기 싫지. 싫어지는 거지. 네, 사람 맞아요. 심리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그래요. 네, 자, 여러 가지 좀 이슈들 챙겨보도록 하죠. 오늘 KBWM 이코노미스트 유신익 박사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유 반갑습니다. 박사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십니다. 예. 오늘 유 박사님 나오셨으니까 진짜 이 지금 이 시시각각 변하고 말도 네. 변하고 뉴스의 흐름도 막 매일매일 변하는데 이 관세 관련한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도 한번 짚어주셔야 되겠고 최근에 출렁거렸던 외환 시장도 좀 한번 짚어봐야 그러게요. 되겠고 이래저래 볼 건 많습니다. 어제 있었던 미국과 영국 간의 합의 어느 정도 그걸 주세요, 의의를 주세요. 그럼 뭐 정해진 수순대로 가는 거고. 정해진 수순. 그러니까 그 전에 좀 큰 그림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네네. 지금 트럼프는 제가 올해 초에 이제 책을 하나 썼는데 예. 그 책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네.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는 꼭 당황하지 말고 당하지 말자는 의미를 썼고 당하지 말자는 거기에 의미로. 제 누구한테? 트럼프와의 아, 정책. 예. 거기에 제가 제 생각이나 예측보다는 일기 때 나왔던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 그 다음에 이번에 대선 캠페인, 그리고 스티븐 미란의 그 보고서, 이것이 다 총체적으로 종합을 하면 이 시리즈물이 다 나와요. 네. 이 시리즈를 정리해 보면은 3스텝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3단계 전략으로 갑니다. 1차원 전략은 뭐냐면 제일 큰 게 지정학. 어허. 지정학으로 자기가 전쟁을 종료하고 그동안에 이제 바이든 때 무너졌던 그 중국 편에 많이 섰던 국가들 다 자기 편으로 이끄는 예. 거예요. 근데 거기에 최종 목적지 꼴은 뭐냐면은 유가를 안정시키는 거죠. 음흠. 원유의 공급 수급을 자기 마음대로 만드는 거예요. 네. 지금 이제 예를 들자면 이제 최근에 이제 휴전 압박 계속 하잖아요. 러우할 때 계속 하잖아요. 예. 두 번째 스텝은 뭐냐면 관세예요. 관세인데 여기서 이미 이제 영국, 호주, 일본, 한국, 인도 이 우선 협상 대상국은 미국이 필요한 국가들이에요. 미국이 네. 만드는
아주 쉽게 표현하면 제국주의. 어허. 요즘에 땅 따먹기도 엄청 많이 예. 하잖아요. 그 땅이 왜 필요하냐? 중국을 결국에 차단을 시키면서 자기의 자원을 갖다가 풍부하게 만들고 이 안에서 자신만의 제국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국가들한테 페이버를 분명히 주는 거죠. 네. 페이버를 주는 거는 분명하지만 잘 보시면 어제 영국 관세도 관세 협상을 보면은 그 자동차 관세대 10만 대 한 개를 딱 걸잖아요. 예. 그러니까 10만 대까지만 예. 인하고 나머지는 GM 포드 많이 사야 돼. 그리고 두 번째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롤스로이스의 항공기 부품과 엔진을 사기로 했는데 그거 면제했거든요. 네네. 그거 누가 필요한데요? 보잉하고 로키드 마틴이 필요한 거예요. 자신이 유리하게 하면서 정작 철강 알루미늄은 사실은 자기들이 모든 자동차라든지 여러 가지 인프라를 할 때 필요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면제를 한 거예요. 네. 써보니까. 예. 그러면서 지금 중국한테는 기대감을 계속 이끌지만 사실은 중국은 저는 결국 차단 수순으로 갈 것이라고 봅니다. 차단이요? 네네. 뭐 교육의 차단. 그러니까 145%가 100%가 되든 사실은 99%가 되든 낮추긴 하겠지만 결국에 100% 가까운 관세는 결국에 중국산 싼 상품들에 대해서는 차단으로 가겠다. 그 수순으로 가고 나머지 국가들한테는 앞으로 이제 임기 그래도 4년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4년 동안 계속 협의를 해 나가겠다는 의미죠.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 지금 주식 사도 돼라는 얘기는 이미 미국이 추구하는 가장 이 3스텝 중에서 지정학 관세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내수부양이에요. 예. 내수부양에서 제일 센 게 뭐냐면 감세. 네. 어허. 우리가 세금 감면과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정책이 올해 연말까지 그 전에 17년도에 이제 만들어놨던 게 만료가 만기가 된다고 해서 예. 시장에서 한국에선 잘못 알고 계시는 게 그거 연장만 한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연장을 하면서 세율을 대폭도 낮춰요. 더 낮춰요? 네, 구간별로 보면 그때는 연간 소득이 부부 소득이 한 8억인 분들이 39% 정도까지의 세율을 맞았었는데요. 네. 이제는 10억 이상인 인구들조차도 예. 37%밖에 안 맞아요. 음흠. 그러니까 그걸 구간별 소득 구간별로 봤을 때 평균 보면 2%에서 3%씩 다 낮춰줍니다. 예. 이게 되게 큰 효과예요. 굉장히 큰 효과이고 그런데 이것을 낮추면서 연장을 한다. 그러면 세금 감면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베센트가 계속 이야기했던 사실 베센트가 취임하게 된 계기는 딱 하나예요. 대출 확대 정책. 대출을 어떻게 확대하느냐. BIS 기준 비율을 상업은행들한테 적용되는 비율을 낮추면 네. 대출을 많이 해줄 수 있죠. 예. 왜냐하면 위험 비율이 낮아지도 그러니까 위험 비율을 높여도 된다라는 의미가 되니까. 그래서 대출과 감세 요 두 가지 패키지만 나와도 미국의 시장과 경제 상황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갑자기 또 좋아질 수밖에 없고 그것을 지금 저는 이제 그 전에 얘기한 바로는 한 5월쯤 할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벌써 주식을 사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 두 가지 싸움 지정학 쪽하고 관세 관련돼서 자기 흐름대로 가니까 이제 감세하겠다. 그다음에 대출 확대 정책 하겠다. BIS 비율은 낮추는 정책은 이미 연방정부에 사실은 안건으로 상정이 돼 있는지 거의 4개월째입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패스하면은 이제 부양 정책이 나오면 주식시장에 안 오를 수가 없겠죠. 그런 의미예요. 네네. 아니 그러면서 지금 스위스에서 이제 스캇 베센트하고 제이미슨 그리하고 이제 허리팡하고 만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이번 만남이 실질적인 무역 회담이 될 거다라는 기대를 그럼 왜 주는 거예요? 아니 그건 뭐 트럼프의 그 언변의 기술이죠 항상. 그러니까 났다 쪼았다 났다 쪼았다. 그러니까 풀었다 쪼았다 풀었다 쪼았다. 그러니까 사실은 실질적으로 모든 것들이 성사 다 이번에 될 거라고 보지는 않는데 스탠스 자체는 이번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낮출 수 있는 거는 낮추겠다. 그러니까 145%의 관세를 갖다가 어느 정도 낮추는 거는 동의를 하고 그 가능성은 열어놨다. 근데 이야기해 보면 145보다 낮아질 거라고 했지 0% 혹은 25%, 30% 정도로 우호국 기준으로 낮출 거라고는 얘기 안 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박사님 얘기는- 말처럼 만약에 90 정도라고 하면 이거는 낮추는 거에 의미가 크게 없잖아요. 그쵸, 없는 거죠. 그러면은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다시 또 혼란이 올 수밖에 없을 근데 것 이제 같은데. 그거를 이 차단 중국식 제주국주의는 4년을 끌고 갈 거기 때문에 네. 이번에 낮춰서 예전에 일기 때 협상 때도 그랬습니다.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니라 네. 좀 낮춰놓고 또 희망의 여지를 두고 아. 더 좋아질 수 있으니 기다려라.
이런 식의 전략을 4년 동안 계속 트랙별로 계속 가는 거죠. 그러면서 서서히 낮추면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관세는 높아져 있는 상태인데 그렇죠. 마치 시장에서 생각하기로 너무나 큰 폭풍을 맞은 사람들은 145가 90이 됐고 90이 60이 될 수도 있겠네, 60이 30이 될 수도 있겠네, 이런 이제 기대감을 갖게 만들어 놓고 나머지 국가들과만 좋게 협상을 하고 중국은 결국에 차단 수순으로 간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대목에서 한번 짚고 넘어갈 부분이 말이죠. 그러니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상호 관세 내지는 기본적으로 모든 국가들에 깔고 가는 것만 해도 10%. 그렇죠. 이것만 해도 사실 보편 네. 관세 이것만 해도 사실은 높잖아요. 네. 높았는데 야 이것도 부담스러워. 사실은 뭐 알루미늄 철강에 25%, 뭐 멕시코산 자동차 25% 했을 때 헉 하지 않습니까? 25%면 아니 그래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가 갑자기 1,250만 원이 되는데 헉 할 수밖에요. 그렇죠. 그런 식인데 이걸 갖다가 145%라고 해놓으니까 이제 뭐 마음 졸일 것도 없이 너 나와서 이제 곤장을 100대 맞아라, 10대 맞아라 곤장 맞으러 나오라 하면 이제 진짜 걱정되는데 100대 맞아라 나오라 하면 이건 뭐 죽은 거니까 그 이래 죽으나 저래 죽나 싶어서 걱정도 안 되는데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절반을 깎아준다고 했을 때 이제 박사님 말씀 맞다나 시장은 어우 이게 어디야 하는 기대감 내지는 안도감이라고 하겠습니다만 본질적인 질문. 그렇다고 했을 때 실물 경제에 미치는 그러게요. 그 악영향은 여전할까요? 제한적이죠. 제한적이죠. 그러니까. 제한적이죠. 네네. 그러니까 영향이 크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중국 관세에 대해서 145 하면은 이제 거시 분석가들 저보다 훌륭한 뭐 하버드, 옥스퍼드 이코노미스트에서 분석을 이렇게 계량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가 이런 상황인데 관세가 중국하고의 교역이 이렇고 그래서 145를 때리면 여기에 대한 GDP의 충격은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0.5 이렇게 예, 분석을 글쎄, 하시는데 예. 저는 그 분석이 저는 옹호자가 아니라 네. 지금 트럼프는 손해볼 거 없는 게임을 하는 거예요. 중국의 예. 수익 금액을 갖다가 예. 미국 가계 전체 소비 금액을 가지고서 그게 얼마나 차지하는지 비중을 보시면요. 그게 6%밖에 안 돼요. 다시요. 그게 무슨 말씀이죠? 미국 가계가 전체 소비하는 금액 있지 않습니까? 네, 소비 네, 금액. 네. 이 소비 금액에 예. 미국이 중국한테 사오는 수입품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중국산 중국산 네. 쓴다고 생각하고 예. 중국산 쓰는 소비액이 전체 소비에서 6%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요? 중국산 네, 그거밖에 제품이? 안 돼요. 어? 연간으로 수입하는 금액이 4천억 달러 정도, 5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 근데 사실 이 소비하는 금액 전체 예. 규모는 22조, 23조 달러 이상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러냐면은 여기 22조, 23조 뭐 이 금액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여기에 거의 70%, 80%가 미국 서비스업이에요. 서비스 소비. 소비예요. 아. 예, 서비스 소비예요. 미국은 서비스로 소비가 이루어지는 나라, 상품 소비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서비스 소비가 다 메디케어, 교육, 그다음에 뭐 헬스케어, 그다음에 우리 그 식음료 관련되는 음식 숙박 이런 예. 서비스,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교육뿐만 아니라 이제 파이낸셜 서비스까지도 이제 소비를 하는데 그건 네. 전문 컨설턴트한테 받는 서비스인데 예. 이게 되게 큰 규모를 차지를 하고 있고 여기에서 개인들이 제일 크리티컬한 게 뭐냐 메디케어 쪽이에요. 네. 메디케어 쪽이니까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안 건드리잖아요. 왜냐하면 이거 일기 때 잠깐 건드렸다 여론의 폭풍을 맞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트럼프의 전략은 안에서는 충분히 자신의 지지도를 계속 만들고 특히 중간층 이상, 소득계층, 부자들을 중심으로 만들어 놓고 예. 그래서 외부하고 싸울 때 특히 중국하고 싸울 때는 손해볼 거 없는 장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뉴스는 계속 나오잖아요. 시위가 일어났다. 뭐 트럼프에 대해서 탄핵 시위가 있다. 예. 이런 거는 중저소득 계층 주로 중국산 소비를 해왔던 분들 입장에서는 화가 나죠. 뭔가 좀 좋은 미국을 만들 줄 알았는데 선물은 안 주고 자꾸 상품 가격만 올리니까. 근데 그거는 일부 계층에 불과하다. 그 100만, 200만 명이 3억 인구에 가까운 그 인구에 비하면 사실은 제가 무시해도 된다는 아니지만 예. 큰 비중은 아니기 때문에 네. 사실은 트럼프는 손해볼 거 없는 장사 게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산 제품이 대부분 그냥 생필품 위주고. 네 맞습니다. 월마트에 깔린 상품들. 월마트 그러니까 일단 10,000원짜리가 한 25,000원 네, 되는 네, 거고. 네, 그쵸,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산층 이상 큰 약간 비싸긴 하지만 네, 네. 한 진짜 트럼프 말대로 뭐 인형 네. 30개 살 네, 거면 그쵸. 3개 사면 되고 이런. 그렇죠 맞습니다. 참.
그러니까요. 예. 지금 오케이 그래요. 예.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어제 뉴욕장에서 이루어진 걸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주식시장은 이렇게 올라가다가 뭐 조금 이렇게 상승폭을 줄였고요. 국채 수익률이 많이 뛰었고요. 맞아요. 또 달러도 뛰고 유가도 많이 뛰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훌쩍 날아가 버리고 이런 흐름에서 우선 국채 수익률이 올랐다 그리고 금값도 내렸다 그러면은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는 좀 줄었다라고 이제 시황쟁이들이 충분히 쓸만한 그런 시장 흐름이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그러면은 달러 강세와 국채 수익률에 다소 좀 큰 폭의 급등세 요 부분하고 주식시장이 위로 뭐 트럼프 대통령 표현대로면 로켓처럼 날아갈 거라고 했는데 그 부분하고 같이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는지 그게 좀 그거네요. 우리 소장님이 가격 변수의 분석을 정말 잘하세요. 보면 매일매일 굉장히 부지런하시고 근데 이제 뭐냐면 요새 근데 분석이 잘한대요. 아, 그래요? 사후적 설명 이거를 거시로 보면은 거시에 좀 심플한 이 그 국면이 있잖아요. 네. 지금 세상이 어떻게 예. 해석하고 받아들이냐를 보면 예. 되게 심플해져요. 침체가 될 것 같다가 침체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달러도 약세. 왜냐하면 침체될 것 같은데 굳이 달러를 살 필요는 없고 국채 수익률은 당연히 낮아지죠. 왜냐하면 아하. 금리 인하가 더 될 것 같고 국채에 대한 매력도는 커지니까. 네. 근데 그게 어제 발언 하나로 많이 그러니까 해소가 된 건데 뒤집어졌다? 이게 말만으로 해소가 된 거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 GDP를 보시면 마이너스가 나왔잖아요. 그래요. 근데 그게 왜 마이너스 나올까 잘 뜯어보시면요. 아직도 소득은 살아있어요. 개인 소득은 네네. 살아있고 25조 달러 아직도 기록하고 있고 소비가 어디에 집중됐냐면 수입이 40%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미리 땡기기, 사재기를 했어요. 네. 근데 제일 결정적으로 마이너스 나온 게 정부 지출이 지금 최근 2년 동안 마이너스가 한 번도 없었는데 마이너스 1.3을 기록했어요. 정부 지출이. 안 쓴 거예요, 돈을. 그러니까. 냅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냅둔 사례가 있었냐. 바이든 때 6분기 연속 마이너스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왜 그랬냐면 공급망 쇼크 때문에 막 물가 불안이 진행이 되는데 나중에 뭐가 터졌죠? 러우 전쟁이 뻥 터지니까 정부 입장에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급망 쇼크의 불안을 바이든 행정부가 만들었거든요. 그때 돈을 안 쓰기 시작한 게 6분기 연속으로 썼습니다. 안 썼다는 말씀은 정부 지출을 정부 안 지출이 마이너스가 나왔다고요. 정부 바이든 지출이 때. 마이너스. 바이든 예, 때. 예, 6분기 연속 마이너스. 네, 정기 비연율 네, 마이너스. 네. 근데 트럼프처럼 돈 쓰기 좋아하는 사람이 마이너스가 났다는 건 일부러 억제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아, 정부가 일부러 억누르고 있구나라는 거를 누구나 GDP만 보면 알 수 있는 상황인데 트럼프가 어제 그 발언했다는 거는 아, 지금 묘책이 생겼나 보다. 다음 스텝으로 돈 쓰고 경기를 살리는 방향으로 가려나 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먼저 스마트 머니가 이제 먼저 들어간 거고 그러니까 다시 달러가 약세가 되면서 미국도 회피할 수 없는 경기 침체 불안이 트럼프 때문에 생겨라는 것이 뒤바뀌는 거죠. 주식 오르고 달러 주식 오르고 달러 오르고 금리 오르고 금리 오르고 비트코인 오르고 유가도 올라. 다시 성장에 대한 기대를 또 갖게 되는 거죠. 트럼프 말에 의해서 촉발은 됐지만 이미 시장은 재고 있었다. 언제 재고 이렇게 있었다. 좀 정책을 변화할 거냐. 근데 만약에 이제 5월, 6월 중에라도 이제 베센트가 그 전에 사실은 2분기 중에는 제가 아까 세 가지 스텝 있다고 네. 그랬잖아요. 마지막 네, 경기 감세. 부양을 경기 부양, 매수 부양. 예, 예. 5월, 6월 전에 한다고 했어요, 원래. 예. 그러니까 시기도 대략 맞아 떨어지고 하니 예. 미국 투자자들 입장에서 배팅할 만하죠. 이미 좀 올 것 같고 시장은 조정기를 겹친 것 같으니까 배팅할 만한 상황이죠. 그러면 어제 그 우리 저 도널드 리딩방의 그 지령을 그냥 믿고 따라도 될 것 같습니까? 어느 정도는 따라가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경제가 진정한 그 침체냐라고 봤을 때 정확히 해석을 하면 인위적인 억누름이고 원래 트럼프의 목적의 꼴은 기승전 미국 부자 만들기거든요. 근데 이제 이 기간이 오래되면 될수록, 그러니까 침체로 억누르는 기간이 오래되면 될수록 지금 지지율이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걸 그렇죠. 트럼프는 알아요. 네. 근데 지금 버틸 수 있는 건 트럼프 강성 지지자들의 지지율이 그 전에 트럼프 찍을 때 99였다가 지금 좀 떨어지긴 했는데 96이에요. 근데 중간 히스패닉이나 이번에 바이든에서 살짝 돌아선 분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이 트럼프 찍을 때 90이었다가 이번에 78까지 확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아하. 전체 지지율이 아, 낮은 것 같지만 예, 예. 강성 지지자들은 아직도 여로를 하고 있다, 옹호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요 기간 동안만 버티다가 트럼프는 아마 조만간에 경기 부양에 대한 강력한 정책을 시행할 걸로 이미 미란 보고서나 저기 1기 때의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의 타임 스케줄상 지금이 딱 그때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을 갖다가 투자하는 게 그렇게 불안해 보이진 않다. 네. 확실히 트럼프는 미국 중심, 미국 우선주의가 맞는 게 그 교황 선출됐잖아요. 레오 네. 14세. 근데 예. 첫 미국인 교황이라고. 그렇더라고요. 엄청 좋아하잖아요. 레오 14세인가? 네. 네, 그러니까 확실히 미국 중심주의. 그러면 이번 스위스에서 열릴 그 중국과의 협상에 대해서도 일단은 결과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보면 미국은 이제 중국을 좀 고립시키고 차단시키는 그 과정에 네, 있다라는 네, 거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중국이 이제 지준율도 인하하고 예. 뭔가 이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 네, 네. 그러니까 내수를 네. 부양하겠다는 의지를 네. 밝혔잖아요. 네. 그럼 중국도 장기전을 대비한다라는 의지로 읽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약간 그 싸움이죠. 그러니까 밖에서 총알이 막 날아가고 있고 막 이러는데 집 안에서 야 여기 저기 바깥에 저기 창문 있잖아. 그 소파로 맞고 총격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베개로 맞고 그다음에 침대로 맞고 이불로 막으면은 살 수 있어.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돈을 왜 풀겠습니까?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중국은 인력의 수출, 노동의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네. 중국이 현재 GDP를 갖다가 경상수지 규모를 달러화로 바꿔서 2000년 초부터 지금까지 연율화 해가지고 복리 계산을 해보면요. 딱 GDP 숫자에 달하는 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출로 먹고 살았던 나라가 자꾸 내수, 미국이 잘하는 내수형 성장으로 바꾸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밖에서 돈을 안 벌겠다는 거예요. 네. 밖에서 돈을 안 버니까 그러면 안에서 자기네 정부가 돈을 풀겠다는 그치, 입장인 예.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밖에서 돈을 벌어올 때는 돈이 잘 돌았어요. 왜냐하면은 개인들이 벌어서 저축도 하고 투자도 하고 왜냐하면은 순환이 되니까 네. 밖에서 버는 거는 믿음이 있잖아요. 네, 계속 네, 또 네. 근데 지금 순환이 안 돼요. 안 그래도 가계 저축률이 오히려 중국은 높아지고 네네.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예. 돈이 이렇게 한순간에 돈을 풀지만 그 돈이 나중에 승수를 타고 계속 돌면서 그렇죠. GDP를 높여야 되는데 어느 한 곳에 들어가면 딱 거기서 잠재돼 가지고 이게 이제 우리가 잠식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잠식이 되는 거예요, 돈이. 그러니까 계속 무차별적으로 돈을 계속 풀게 하고 어제만 해도 발표된 것 중에 자본시장 안정화 대책을 벌써 몇 번째 합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원래 밖에가 결국에는 안정이 돼서 돈이 들어와야 되는 구조를 안에서 이렇게 풀려고 하면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네. 아무리 그만큼의 돈을 풀어도 돌지 않으면 네. 의미가 없다. 음.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사실은 미국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었던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근데 그래요? 이제 자꾸 싸움을 하려다 보니 네. 자, 지금 시각 8시 51분 향이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좀 볼게요. 오늘 0.2% 소폭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 지수 2,586포인트, 코스닥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 지수 729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3%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54,800원, SK하이닉스도 0.9% 오름세가 예상됩니다. 예상가 192,100원이고요. LG 에너지솔루션은 0.6%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325,500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6% 오름세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143,000원. 지금 시가총액 5위까지 올라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0.5%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888,000원. 현대차가 오늘 1%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89,300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상승 예상되고요. HD현대중공업은 0.9%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42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0.3% 내림세 예상되고요. KB금융 1% 약세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 93,300원, 셀트리온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363,500원이고요. 에코프로비엠 오늘 에코프로비엠 지금 호가가 0.5%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가 104,4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HLB도 상승 출발 예상되고 에코프로는 보합권 예상되고요. 레인보 로보틱스도 보합 예상됩니다. 휴젤도 역시 약보합권 예상되고요. 클래시스가 0.9% 하락이 예상됩니다. 호가는 7만 원. 그밖에 파마 리서치 리가캔바이오 보합권 예상되고요. 펩트로는 0.58%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7분여가량 남았는데요. 일단은 오늘 양시장 지금 소폭 상승 예상되고 있는 모습이고
뭐 사실 최근에 국내 증시도 보면 또 오전 오후가 좀 다른 네.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수급적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속될 수 있는지 여부도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네. 이제 아침에 이래저래 여러 가지 확인하는 중에 제일 의아했던 게 저렇게 이제 관세 관련해서 조금 이렇게 완화되는 듯한 뉴스가 나오고 미국 장도 올랐는데 우리 MSCI 한국 지수는 마이너스에다가 야간 선물이 그냥 소폭 약보합이더란 말이죠. 네. 지금도 이제 강보합에서 이제 크게 못 움직인다는 게 일단은 좀 의아스러웠고 네네. 한 2,570포인트라는 저 코스피 기술적 저항을 뚫기도 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좋고 한데 못 가는 게 일단은 좀 의아하긴 했는데 이게 이제 유 박사님하고도 조금 더 얘기를 이어가 봐야 되겠지만 이 와중에도 월가의 몇몇 전문가들은 왠지 이 상승이 아슬아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투자자들도 그렇게 약간 베팅을 하잖아요. 중간에 장중에 미국에서 보면은 오를 때 일단 차익 실현하고 차익 보자. 실현하고. 예, 또 예. 주말에 또 어떤 뉴스가 나올지 모르니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제 오전에 있었던 그 SBS 비즈 포럼에서 가장 이렇게 주목을 끈 분이 짐 로저스인데 로저스는 아주 세게 얘기하네요. 뭐 트럼프든 나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구조적으로 지금은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올 만한 시점이다. 금년 아니면 내년일 거다. 이렇게 되고 자기는 뭐 지금 공매도를 치라면 M7 쪽으로 먼저 친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유시리 박사님은 미국장 현재 한 번 더 랠리 쪽에 한번 트럼프 대통령의 저 발언을 믿고 한번 가도 되지 않겠냐 싶은데 저는 사실 굳이 표현하자면 그거죠. 지금 미국 주식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냥 갖고 계신데 뭐 트럼프를 믿고라도 아니면은 굳이 여기서 떨고 나왔다가 추가 랠리를 갖다 놓쳤을 때 좀 속도 따가울 수 있으니까 가만히 있는데 지금 여기서 그러면 트럼프 믿고 그냥 한번 참다 지금 들고 있던 현금 다 넣어 하는 거는 저는 조금 애리 사실 그겁니다. 왜냐하면은 박사님 차트 안 보시겠지만 저 같은 차트쟁이들은 지금 보여드릴 게 너무 많은데 그냥 월요일 날 보여드려야겠네요. 이래저래 애매해요. 그 확인이 필요한 레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뚫고 올라가기에는 뚫고 올라갈 수 있느냐, 뭐 일목균형표로 보든 피보나치로 보든 위클리나 뭐 먼슬리나 데일리나 막 전환하다 보면은 야 여기서 살아가 다는 사지 마세요. 죄송한 말씀인데 소장님 우리 소장님 저기 전쟁 났을 때도 똑같이 그러셨었어요. 전쟁 났을 때. 로어 전쟁 나고. 그러니까 그때 차트가 이게 무너질 수 있는 차트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유의미 있게는 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문가시니까 그쪽에.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전에 짐 로저스가 바이든 네. 때도 경기 침체 온다고 불황 온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네. 그거를 너무 긍정론으로 가자는 건 아니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의 정책의 그 카탈리스트는 돈을 걷어들이고 그게 나쁘든 좋든 간에 돈을 걷어들이고 이제 외국에서 채권을 통해서 걷어들이고 뭐 이런 로직을 통해서 내수에서 얼마 돈을 푸느냐 이 로직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침체나 차트에 대한 불안정성 언제든지 그건 뒤바뀔 수 있는 그래서 바꿀 수 있는 힘이 돈에서 다 나오는 건데 그 돈을 걷어들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그렇게 구조상 막 힘들어지거나 그럴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징후가 보이면 저도 위험하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말씀하신 건 만약에 포트적인 전략으로 가면 또 다른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미국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다시 이제 장기로 끌고 가시는 분은 또 일단 지켜보셔도 되는 네네. 타이밍이고 신규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굳이 우리 2년 동안 저 가끔씩 이렇게 이제 출연하면서 네. 한국 하면서 한숨 한탄 쉬셨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한국의 타이밍이 왔다고 봐요. 한국에. 네, 한국은 적극적으로 하셔도 좋을 것 같다. 그래요? 지금 의약품 관련해서 관세를 매기지만 이게 똑같이 그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 1기 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인프라, 의학 관련되는 인프라를 갖다가 구축을 하려면 외국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다른 기업들의 도움이 필요한데 이 기업들한테는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그게 한국에 들어갑니다, 포함이. 그리고 지금 조선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반도체 관련해서도 AI 오너십을 갖다가 결국에 완성을 시키려면 한국이 또 필요해요. 일본도 필요하지만 한국도 필요합니다. 예. 왜냐하면 대만은 아리까리 하거든요. 그래서 또 마지막 한 가지를 봤을 때
우리한테 자동차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다 GM4도 우선으로 가지만 상대적인 혜택을 주는 상태이잖아요. 그래서 이 5가지 산업만 보더라도 비단 조선만 그런 게 아니라 네. 다 우리가 지금 필요하다라는 신호가 여기저기서 포착이 돼요. 네. 그건 안보 전략 보고서에서도 나왔고 트럼프의 의회 연설에서도 우리나라와 관련된 산업에 대한 키워드가 3개가 딱 해당되는 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이번에 뭐 아무리 뭐 불확실성 있고 뭐 자꾸 정치적으로 이런 걸 해석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그거는 별개고 기술하고 우리의 노동력 그리고 우리가 공장을 건설할 수 있는 능력 요 3가지를 다 동시에 가진 나라가 한국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번에 기회가 충분히 열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지금 유럽 연합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미국이 계속해서 지금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려다가 보니까 유럽 연합은 지금 뭐 보니까 인도하고도 자체적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끼리 지금 자유무역 협정을 맺으려는 추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잖아요. 저형 빼고 우리끼리 친하게 지내자 이거. 왜냐하면 지금 이제 미국한테 당한 거잖아요. 지금 맞아요. 믿고 있었다가 이 흐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예. 5개 아까 우리 그 우선 협상 국가들 일본, 네. 한국, 영국, 그다음에 호주, 인도 이 국가들은 주도적으로 다른 협정을 잘 맺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미 인도도 그전에는 중국하고 어느 정도 협력을 하려는 모습을 보였다가 네. 이번에 관세 맞고서 모디 총리가 바로 돌아섰어요. 미국하고의 적극 교역 개선 네. 이걸로 바로 돌아섰어요. 근데 지금 분위기를 메이크업하는 국가 이제 권역은 어디냐면 딱 유럽 하나예요. 유럽. 왜냐하면 유럽은 불만이 고조가 되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뭐 유럽이 갖고 있는 기술, 그다음에 뭐 경쟁력인 상품도 없어요. 근데 관세는 매겨놨어요. 예. 그래놓고 중국하고 또 거래는 하지 말래요. 중국하고 거래하면은 또 더 관세를 매기겠대요. 그러면은 유럽이 미는 지금의 산업은 어쨌든 전기차로 자꾸 가려고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쪽은 미국은 트럼프가 오면서 다시 내연차로 다시 이제 회귀를 하려고 하잖아요. 어느 정도는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면 어디다 팔아야 되냐? 미국은 그리고 테슬라가 이미 다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럽 그러면 그 입장에서는 내용 저희 개장하고 좀 아, 짚어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로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5월 9일 금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또 올랐습니다. 지금 미국은 영국과 첫 무역 합의를 이뤄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고 이에 따라서 투자자들 주말에 열릴 스위스에서 열릴 이제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조금 더 방향이 조금 더 미국과 중국이 협상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3대 지수 장중 고점을 반납하고 상승폭을 축소한 채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여전히 불확실성에 대한 경계성 매물은 출회되는 양상인 것 같은데요. 오늘 양시장 또 어떤 출발을 나타내는지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0.3% 올라갑니다. 2,588포인트, 코스닥은 강보합권으로 730선이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지금 보합권 출발 보여줍니다. 54,700원이고요. SK하이닉스는 1% 상승합니다. 192,000원. LG에너지솔루션은 0.6% 하락합니다. 325,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58% 상승하면서 104,200원.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0.4% 올라갑니다. 887,000원이고요. 현대차가 지금 3% 강세를 보여줍니다. 192,600원, 지금 192,800원까지 올라갑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0.8% 올라가고요. HD현대중공업은 0.9% 하락하면서 417,500원, KB금융 2% 강세고요. 기아도 오늘 흐름 좋습니다. 2.5% 상승하면서 9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보합 출발 보여줍니다. 지금 352,000원 선,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은 1% 떨어집니다. 102,300원, HLB 보합이고요. 에코프로 0.9% 하락합니다. 48,200원, 레인보 로보틱스 보합이고요. 슈젤이 좀 많이 떨어지네요. 2% 하락합니다. 359,500원. 이 가운데 클래시스도 2% 가까이 내림세죠. 69,300원. 파마리서치 소폭 하락합니다. 그리고 펩트론 0.8% 떨어지면서 171,400원이고요. 리가캠바이오는 보합 흐름 보여줍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자 컴퓨터 쪽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ICTK가 지금 4.5% 올라갑니다. 16,020원 선이고요. 엑스게이트도 4% 강세입니다. 7,840원. 한국첨단소재가 2% 올라갑니다. 5,070원이고요. KCS도 1.4% 상승 중이고요. 우리로가 2.9% 상승하면서 1,403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이버도 1.7% 올라가고요. 드림시큐리티도 1.7%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의료 AI 쪽도 움직임 좋습니다. 온코크로스가 8% 강세입니다. 14,740원이고요. 그리고 3빌리언이 5.3% 상승 중이고 인성정보 딥노이드가 1%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딥노이드는 6,930원이고요. 지금 루닛도 2% 강세입니다. 52,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랩지노믹스는 보합이네요. 그리고 오늘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넘어섰거든요. 지금 가상화폐 관련주, NFT 관련주 다 좋습니다. 가상화폐 쪽에서 이제 컴투스홀딩스가 15% 급등합니다. 23,300원 선. 다날도 10% 급등 흐름 보여주고 있고 갤럭시아 머니틀이 6% 올라갑니다. 그밖에 하나투자증권, 우리기술투자 각각 2.5%, 6% 상승이고요. 지금 보게 되면 네오위즈홀딩스가 3.5% 상승 중이고요. 위메이드 1.2% 올라갑니다. 자, NFT 쪽도 볼게요. NFT 쪽에서도 서울옥션 2% 이상 올라갑니다. 9,160원이고요. 이게 사실 이제 뭐 NFT 쪽 가상자산 관련주들 다 같이 엮여 있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이 오늘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게 되면은 항공기 부품 쪽이 좀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데 솔디펜스가 6% 강세고요. 한국항공우주 LRG 넥스원 뭐 이건 방산 쪽이라고 봐야겠죠. 6%에서 3%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시가총액 5위까지 올라섰는데 오늘 상승폭이 조금 더 커집니다. 2% 가까이 올라갑니다. 13,3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 로템도 4.6% 흐름 좋습니다. 지금 시각 9시 5분 향해 갑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 순매수 보여줍니다. 각각 392억 원, 64억 원 매수 우위고요. 기관은 448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코스닥에서 개인 투자자가 512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64억 원, 197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고 오늘 외국인 선물에서 좀 많이 삽니다. 지금 2,100 계약 넘게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원 환율입니다. 정규장 마감 대비로 다시 많이 올라갑니다. 달러 인덱스가 100을 넘어섰거든요. 8원 20전 상승한 1,404원 8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자, 일단 환율 다시 이제 달러 쪽으로 자금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보니까 비트코인 가상자산 쪽도 네. 10만 달러를 넘어섰잖아요. 예.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했던 지각을 흔들 만한 엄청난 뭐 발표 있다 했는데 그건 아직 안 나온 거죠? 8, 9일쯤에 나온다고 했는데 그게 8, 9일쯤. 네, 그게 아직은 구체적으로 어제 설마 영국 무역 합의 그거 갖고 한 건 아닌 것 같고. 네, 무역 얘기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무역 얘기는 아니다. 예. 그 그러다 말 보니- 믿으면요. 그러다 보니 그것 또한 여러 가지 또 희망 고문을 막 일으키더라고요. 또 코인 갖고 계신 분들은 야 코인 관련해서 그렇죠. 뭐 하나 나올 거야. 지각을 흔들 흔들 만한 무역은 아니고. 뭐 그런 쪽이고 또 약간 정치 쪽으로 쏠리는 분들은 약간 또 희망 고문 회로 돌리는 소리들이 막 들리기도 하던데 글쎄요. 어쨌거나 하루 종일 트루스 소셜 쳐다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내수병책일 것 같습니다. 내수병책 아까 내수병? 말씀드렸던 내수부양책? 네, 감세. 감세. 감세 근데 관련해서? 감세는 이미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상했던 수순 아니에요? 아니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은 그 동안의 감세안에 대해서 네. 이게 이제 연장은 하고 네. 근데 아까 세율을 고율을 인하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한 2, 3%씩 다 낮춰주고 그다음에 예. 최고 세율의 구간을 갖다 더 넓혀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네. 쉽게 말하면은 예전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이런 식으로 소득 수준 나가지고 세율을 매겼는데 지금은 15만 원, 30만 원. 그러니까 그 전보다 더 부자가 된 사람들의 사실은 더 세율을 크게 낮춰주는 낮춰. 효과가 있고 이게 공화당 내부에서 이제 관세 때문에만 우리는 계속 신경이 곤두서 있지만 공화당 내부에서 이 감세안 관련해 가지고 4월 중순부터 5월 초까지 굉장히 논의가 디베이트가 되게 많이 됐었어요. 왜냐하면은 해야 되는데 네. 공화당 내부에서 부자들까지 이렇게 세율을 낮춰주는 건 좀 이건 아닌 것 같아라고 해서 초고소득 계층애들에서는 그 감세를 갖다가 좀 최소화하거나 오히려 높이면서 네. 나머지 분들만 낮춰주자. 네네. 이게 디베이트가 셌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서는 전혀 기대가 뭐 잘 될 거다 이런 기대가 사실은 반영이 안 돼 있었죠. 그 부분이 지각을 뒤흔들 만한 뉴스가 될 수 있다. 네. 자, 일단 또 우리 국내 증시 상황 좀 체크해봐야 되니까요. 좀 전화 연결되어 있으니까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뭐 증시 자체 요즘 국내 증시 좀 투자할 매력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분석하는 전문가들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신지 또 궁금하네요. 네, 결국은 외국인의 수급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물론 이번 미영 무역 협상 타결에 따라서 기대감은 올라와주고 있긴 하지만 이번 주말에 미중 간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 첫 번째 협상에서 서로 원하는 대화를 이끌어가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지수에 대한 상승 흐름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오지도 않고 외국인의 수급이 오늘 시장에서 좀 다소 보수적이라는 점들을 감안을 하면 결국은 이 역시도 우리가 한 번 더 체크해봐야 하는 요소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10일간의 수출 데이터가 또 다음 주에 공개가 될 예정인데 거기서 실적 종목군들에 대한 변동성이 또 나와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특히나 MOM 대비했을 때의 데이터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시장보다는 다음 주에 대한 시장 그러니까 스위스에 대한 이슈가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그리고 수출 데이터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한번 스위스에서 미중 협상 한번 보자 그 말씀인 것 같고 예, 지금 오늘 개장초 흐름이 뭐 다소 좀 이렇게 실망스럽습니다. 미국과 영국 간의 무역 협정에 소식이 있었고 미국장 오르고 유럽도 오르고 했는데 조금 못 가는데 지금 개장초 보시면서 오늘 시장에서 한번 주목할 만한 이슈나 특징 보이는 업종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이제 지수단에서 시원하게 움직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결국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이제 중국 간의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자 하는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현재 종목별 실적 강세가 또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후실적을 또 예상되고 있고 실적 잘 나왔던 방산 섹터들 혹은 조선 쪽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기는 하나 다만 그 안에서의 순환매 흐름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선 같은 경우도 보게 되었을 때 현재 대형 종목군들보다는 이제 엔진 쪽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고요.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어제 굉장히 강했었는데 APR이라는 기업이 어제 호실적 나오면서 종목군들을 대거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대형 이제 대장 쪽에서의 좀 주가 변동성이 크게 나와주고 있지 못하면서 화장품이라든지 미용 의료기기 쪽에 대한 차익이 일부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적이 잘 나왔던 넷마블이라든지 혹은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서 강세에 대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들을 감안을 하면 현재 실적에 대한 부분들에서 또 이제 굉장히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슈를 보게 되었을 때 비트코인에 대한 부분들이 또 강력하게 나와주고 있는 흐름들입니다. 대다수의 비트코인 관련 종목군들의 강세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비트코인에 대한 부분들이 10만 달러 선을 회복을 했고 있고 아무래도 비트코인을 했을 때 10만 달러가 심리적인 지지선이자 저항선이 되고 있는 만큼 지금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도 역시 함께 올라와주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비트코인 관련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위믹스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좀 위믹스 상태에 대한 이슈가 나와주고 있는 만큼 좀 그 안에서도 일부 안 좋은 종목군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점들 그리고 양자 관련했을 때도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결국은 지금 보게 되었을 때 작은 종목군들이 함께 움직이고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 쪽에서 퀀텀웨이브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혹은 아이온큐에 대한 견조한 실적 그리고 전반적으로 최소 10% 이상의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고 국내에서도 양자, 암호, 토론회가 개최가 되면서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긴 한데요. 다만 이제 양자 관련주에 일부 보완주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번 SKT 사태로 인해서 변동성이 나왔던 종목군들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종목군들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그리고 웹툰 쪽에서의 강세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기는 한데요.
외투부 쪽에서 이슈가 있는 게 아니라 야당 쪽에서 이제 슬로건을 또 발표를 했는데 문화에 빛이 되는 나라로 발표가 되면서 정치적인 이슈가 좀 묻어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시장 역시도 정치 테마가 붙은 종목군들의 강세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다는 점들을 감안했을 때 네. 지금 시장은 그래도 지수에 대한 상승세보다는 종목별 흐름들이 조금 더 강하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략 좀 여쭤볼게요. 사실 지금 최근에 증시 주도주라고 하면 이제 뭐 조선주, 방산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지금 만약에 신규 진입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떤 섹터를 좀 관심 있게 보는 게 좋을까요? 사실 지금 시장에서 섹터라기보다는 저는 네. 수급을 조금 추종해 보신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움직이는 종목군들을 잘 살펴보시면 조선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일부 화장품 종목군들이라든지 계속해서 움직이는 종목군들만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최근에 변화가 나와주고 있는 게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다는 점들. 그러면 이거에 대한 내용이 다시 한번 해소가 된다라는 관점으로 진행하게 되었을 때 그동안 관세 모풍지대였던 섹터 쪽에서 이제 다른 섹터로의 순환매가 또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의 연속성을 계속 가질 수 있는 쪽에 대한 관심도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 같은 경우 연기금의 수급이 계속 긍정적인 쪽은 추세가 연속적입니다. 대표적으로 뭐 SK하이닉스라든지 LS일렉트릭이라든지 혹은 항공우주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 저는 이 섹터, 이 종목군들에 대한 수급 연속성이 계속 나와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네. 이제 섹터에 대해서 너무 집중을 하시기보다는 종목군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해보신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시장에서도 보시면 조선 섹터 내에서도 다 긍정적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네네. 결국 어떤 날은 이 종목이 올랐다가 다른 날 같은 경우에 또 다른 종목군들이 올라가는 그런 순환매 흐름들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들을 감안을 했을 때 너무 섹터에 대해서 너무 맹목적이시기보다는 종목군을 조금 더 옥석 가리기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또 이제 박사님 계시니까 뭐 환율 여쭤봐야 될 것 아, 같아요. 예, 네, 예, 환율. 예. 그래요. 아까 얘기가 중간에 조금 그 마무리 짓고 환율 얘기를 넘어갈까요? 내수병체. 내수부양 할 거다. 이게 네네. 감세. 그런 네. 쪽으로 나오지 않을 그 것인가. 책에 쓰여 있습니다. 책이 아니라 우리 스티븐 미란하고 미란. 국가안보전략보고서에 예. 지금 스킴상 나올 때가 됐다. 예. 네. 그래요. 지금 환율 쪽으로 이제 네. 화제를 돌리셨는데 다시 뭔가 환율 제자리로 이제 돌아온 느낌이에요. 이게 지난주 그 대만 달러 뭐 홍콩 달러 위안화 우리 원화까지 맞아요. 그냥 유로화도 파운드. 일회성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회성일 것 같고요. 일회성으로 네. 보신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침체 때문에 사실 침체 시나리오로 달러를 초약세로 만들었고 초약세로 만들면서 이제 트럼프가 뭘 할 거다라고 했는데 항상 제가 미국은 정책이 우선이다라고 얘기를 드리잖아요. 정책이 우선이다? 아까도 이제 돈이 우선이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이번에 정책상 트럼프가 달러를 약세로 만들어야 된다는 말하라고 합의를 안 했어요. 네, 예. 합의체를 안 이끌어냈어요. 예, 예. 그럼 만약에 끌어냈다면 달러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잠시 올랐다가도 약세의 추세를 어느 정도 최소한 3개월, 6개월을 가져갈 걸로 보는데 네.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반짝 하락 이후에 다시 상승이고 그러면은 우리가 1,300원 후반대를 봤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사실은 우선순위로 보면 성장의 여력이나 앞으로의 모멘텀이 강할 나라를 보면 사실은 한국보다는 미국이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제가 미국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주식시장은 우리나라가 워낙에 그래도 이제는 갈 때가 되었고 네. 경쟁력이 있는 산업들이 많이 생겼으니까 그렇다는 거고 반대로 얘기하면 성장으로 보면 아직도 미국이거든요. 그러면은 한국이 사실은 환율이 여기서 또다시 1,300원 중반대로 다시 반락하려면 마라르하고 합의를 통해서 플라자 합의처럼 환율 달러를 약세로 만들어라는 정책을 트럼프가 공공연하게 이제 선언을 할 때 네. 그때 다시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 그래요. 근데 그 이전에 보면 뭐 비관세적 부정행위에 대해서 환율을 짚었잖아요. 네, 네. 그럼 뭔가 상대 교역국은 평가 절상, 그러니까
통화 강세를 원하는 거잖아요, 지금. 네. 예. 근데 지금은 뭐 그런 얘기는 항상 일기 때도 했는데 늘 했던 그 얘기. 얘기에 답이 없죠. 뭐 저기 니네 달러가 강세여서 우리가 올라간 거지 우리가 억지로 환율을 올린 건 아니잖아. 이런 이제 스탠스이기 때문에 각국들이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달러가 오르니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세 조정 차원에서 이제 어느 정도 개입을 하고 각 중앙은행들이 다 하긴 하는데 달러 지수가 올라가는데 이거는 사실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전형적인 이제 앞으로 마라라고 합의를 통해서 달러 약세 정책, 프라자비와 같은 그 정책이 나올 타이밍이 멀지 않았다라는 신호죠. 아, 신호. 밑밥을 이렇게 계속 깔다가 네. 당신들이 환율에 대해서 불공정한 그런 관행을 자꾸 하니 달러 약세를 만드는 정책을 이렇게 정책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이런 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밑밥 깔기 작전이죠. 사실 18년, 19년도쯤에 일기 때도 그때 이제 달러 약세 정책을 5개국 정상 불러다가 해라라고 네. 하면서 예. 달러를 팔아라라고 정책을 시행을 했는데 그 전에 그런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3개월 단위로 환율 불공정이다. 이거는 잘못됐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19년쯤, 18년 후반기에서 19년 초로 기억하거든요. 네. 그때 이제 그걸 발표하면서 한 6개월 정도 달러가 약세를 보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효과는 잠시였습니다. 사실. 잠시. 네, 잠시였어요. 그래요. 그렇다면은 달러가 다시 약세로 갈 것 같지는 않다 하는 네, 그런 추세적 약세는 추세 제한이 약세는 돼요. 아닐 네, 것 같다. 제한이 됩니다. 그렇다면 굳이 뭐 금으로 또 더 갈 이유는 없네요. 자금이. 아, 뭐 달러 약세 변수 때문에만 금이 갔다라고 판단이 되면 사실은 금을 투자할 이유는 없지만 이제 그 그러니까 뭐냐면은 중국에서 예. 처음엔 중앙은행이 인민은행이 처음에 금을 사다가 예. 이제는 화폐 디플레이션에 대한 불안, 예. 자기네 나라 돈 가치가 더 떨어질 거다. 정부를 못 믿겠다.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개인들이 금을 사재기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재기에 한마디로 중국이 무지막지하게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제 금이 사실은 그것 때문에 처음에 올랐던 걸 생각해 보면 지금 달러 약세 강세의 잠시 보폭의 그 차이 때문에 금이 확 떨어지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다. 중국의 수급이 너무 셌었고 지금도 세다. 이런. 그럼 달러 환율의 밴드는 어느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뭐 지금 그전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1,400원, 그러니까 약간은 우리가 달러 올라가는 걸 못 따라가고 미국 체력을 못 따라가면 1,450원 정도가 상단 부근이 될 것 같고. 1,400에서요. 예, 예. 그리고 하단을 보면은 단기로 보면 지금부터는 이제 1,300원 후반 정도, 예, 이렇게 되지 않을까 보였습니다. 아까 네. 차트 얘기했다가 유 박사님한테 제가 한 방 세게 맞았잖아요. 너 지난번에 그때 한번 뭐 했는데 그때도. 그날부터 날아가지 않았냐. 유 박사님 메이저리그에 그 고액 연봉 받는 선수들 보면 3할 때예요. 3할이요. 예, 아, 예. 그러니까 10번 나와서 3번 이상만 치면 잘 치는 타자거든요. 그렇죠. 어. 뭐 축구만 해도 포워드들 그냥 세 경기에 한 경기 골로 골만 넣어도 그 얼마나 그거 합니까? 다 똑같아요. 저도 그래요. 예, 10번 해서 7번 틀리다가 3번 맞추면 제가 그거 가지고 계속 강조하잖아요. 저도 반 맞고 반 틀리는데 시장에서 네. 또 틀린 걸 갖고 지적하셨다. 내가 주말 동안에 왜냐면 유 박사님 영상 한번 다시 한번 돌려보고 단단히 틀리셨던 대목 한번 찾아올게요. 비판을 하나하나 다 해주세요. 저 그러면은 그게 공부가 되고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시야가 갇힐 수 있기 때문에 내 3,200, 3,100 할 때 뭐 3,500, 3,700 간다던 선수들 내 수두루 가야 알지만 네. 얘기 안 하잖아요. 아니, 금통이 어떨 것 같아요? 여쭤보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지금 29일 예정됐죠. 우리나라 하는 금통이. 네. 지금 금리나 전망이 좀 우세하잖아요. 근데 뭐- 50bp나 할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와요. 그렇게까지는 한 번에 빅스텝으로는 안 할 것 네. 같고요. 일단 총재께서 선언을 했잖아요. 네. 이제 인하의 여지를 충분히 두고 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스텝으로 계속 내려갈 것 같고 이제는 2% 초반까지는 열어놔야 될 것 같다. 이런 판단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 머니쇼가 없는 토요일에는 오전 11시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머니를 검색하시면 또 뉴욕 증시 리뷰까지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